이번 영상은 입지와 주동선입니다. 입지와 주동선.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입지. 입지는 뭐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가 차이가 좀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건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오늘 입지에 대해서 주동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에도 주동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그 지역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굉장히 사람 많단 말이에요. 많으니까 우리가 건물 투자할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아, 이 지역은 사람이 많구나, 끝. 그래서 그 지역을 사면, 아,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거에 성공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대를 갔어요. 건대에 어느 매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매물을 받았는데 그 건물 그 건조가 딱 내리는 순간부터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한단 말이에요. 막 바글바글 해요. 막 그러면 그 곳에서 내가 야, 여기는 진짜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도 엄청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지역이라고 일단 선입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건물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요. 네이버나 그런 거 지도로 핸드폰에 검색해가지고 내가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찾기에 바빠요. 그 지역 건물을 가서 그 건물을 보기 바쁘단 말이에요. 아, 이 건물 어떻구나. 뭐 쓰임새도 보고 그 건물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래. 내가 걸어가는데 뭐 한 15분 걸리는구나, 10분 걸리면 5분 걸리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잘못된 경우가 생기냐면, 이 건물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트래픽이 있는 곳인가, 그리고 재화가 움직이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트래픽과 돈이 움직이는 재화. 상권이라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키포인트고, 돈이 오가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오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상업용 부동산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매물을 추천받고 매물을 보러 갔을 때, 이 주 동선과 트래픽과 이 상권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건물에 대한 주소만 찍고 차로 간다거나, 대부분 그래요. 차를 운전해도 내비 딱 찍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정말 중요한 고객들은 차만으로 해서 가지 않죠.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차를 이용해서 가는 곳들은 어떤 곳이에요? 아주 큰 식당, 뭐 백화점, 뭐 그런 쇼핑타운, 큰 데를 이용할 때, 그건 병원이라든지 우리가 목적성 있는 곳들은 대부분이 내비를 찍어서 가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누구의 모임이 있다고 간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뭐 술을 먹거나 어떤 그 자리 빼고도 딴 데를 이동할 수도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일 때는 그 자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지하철 내렸는데 그 지역을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로 모임 장소 잡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장사를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는 임차인들은 그런 걸 다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입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건물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절대 고민하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듯이 내비 찍고 네이버 지도 찍어서 내 지하철로 가보고, 그리고 내 차로 가서 그냥 가서 거리가 몇 분 걸리고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권과 주동선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내가 이 곳을 어떻게 가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어떻고 주변이 뭐고 있고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입지와 주동선이거든요. 입지와 주동선 뭐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느냐,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걸 보질 않아요. 제가 예전 동영상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A라는 건물이 있으면 A라는 건물을 얼마나 많은 그 골목과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지의 트래픽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비즈맵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보면서 알려드렸잖아요. 비즈맵 사이트를 보면, 아, 여기가 일일 평균 얼마의 유동인구가 흘러가는데, 내가 사고자 하는 건물은 1급지인지 2급지인지 3급지인지 4급지 5급지인가 다 나와요. 인터넷으로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보는 거랑 그냥 인터넷 현장에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인터넷과 현장을 잘 적절하게 믹스해가지고 이걸 사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지역에서 지금 지하철역까지 가는 이거를 내가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네이버나 어떤 길찾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A라는 건물을 지하철 어떤 역에서 내려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이버라든지 뭐 우리가 길 찾는 거는 가장 빠른 길과 효율적인 길을 알려주겠죠. 그쵸? 그러면 그게 가는 게 보통 그 건물의 주 동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업용 건물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건물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성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지금 지하철을 찾아간다는 가정은 뭐냐면 이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 제3자가 그 지역을 와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가는 거겠지만 그 반대로 그 주변 지역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여기를 이용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건물이 갖고 있는 뒤에 배후 수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후 수요들. A라는 건물에 아파트가 A, B, C, D 아파트가 있어요. 그 주변에. 그럼 A라는 아파트가 이 건물을 갈 때의 주 동선이 있을 거고, 그리고 B라는 곳을 이 B라는 아파트도 이 건물을 가는 그 동선이 있을 거고, C라는 곳도 있을 거고, D라는 곳도 있어요. 근데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배우세요. 이 사람들이 내가 살려는 건물들을 가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이 없다면 전혀 갈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소에 대한 주동선에 대한 건물을 파악하려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 대중교통에 대한 주동선이에요. 자, 그럼 아까 이 A라는 건물에 이 네 개의 건물들이 있다고 그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A라는 아파트 단지, B라는 단지, C라는 단지, D라는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들이 지하철로 간다고 가정할게요. 지하철 갈 때 가장 빠른 길로 가겠죠. 일부러 내 건물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 건물을 가려고 일부러 돌아가진 않겠죠. 그렇죠? B라는 단지,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B라는 단지도 지하철역을 가는데 가장 빠르고 좋은 길로 가지 굳이 내 건물을 멀리 떨어진 곳을 돌아서 가진 않겠죠. 뭐 C 아파트, D 아파트 마찬가지겠죠. 그게 주동선인 거예요. 주동선. 가장 대표적인 주동선. 만약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주 동선이 있겠죠. 그쵸? 이런 굵직굵직한 인프라들에 대한 것들이 주 동선이에요. 반대로 큰 대형 쇼핑몰들이 있어요. 뭐 스타필드라든지 뭐 백화점 아니면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로 가는 길도 있겠죠. 근데 누가 굳이 돌아가지 않겠죠.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주동선의 대표적으로 되겠죠. 그때 그 대표적인 주동선 길에 내 건물이 걸쳐 있으면 좋은 건물인 거예요. A라는 아파트가 이 지하철역을 갈 때 가장 빠른 길로 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 있겠죠. 근데 그 라인에 내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 동선에 걸리는 거죠. 이게 좋은 건물인 거죠. 근데 이 주 동선에 걸리는 내 건물이 B라는 아파트 단지에도 이 건물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너무 좋은 거겠죠. C, D 이 네 아파트가 다 통과해요. 너무 베스트겠죠. 근데 내 아파트 내 건물이 A, B만 통과하고 C, D는 올 일이 없어. 그럼 반쪽짜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A라는 아파트만 지나가게 돼. 그러면 4분의 1짜리 건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건물이 왜 건물주에 좋다고 하는 건 역세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에서 가깝고 주동선에 딱 걸리게 되면 그 주변에 이 역을 이용하는 주변 배우 세대들이 다 내 건물을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과에 가까운 건물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냐. 단순하게 사람들은 왜 역까지 뭐 거리가 뭐 가까운 좋다라고 이게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 건물을 내 건물을 어찌됐건 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주동선으로. 그러면 당연히 내 건물에 대해서 노출 효과가 높은 거죠. 이게 주동선이고 반대로 타 지역 사람들이 이 건물, 그러니까 이 임차된 상점을 오더라도 지하철역에도 가까운 건물, 찾아오기 편한 데가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까지 가깝고 동선 라인도 편한 데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데가 임차인 수요도 많고 임대차값이 비싸게 되고 사람도 많이 오게 되니까 건물의 가치가 뛰어오르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는 곳 있잖아요. 내 집을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사는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가는 지하철 라인이 있잖아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라인은. 내가 항상 몇 년을 살더라도 가던 길만 가요, 사람은. 가던 길만. 특정한 이유가 없으면 안 가던 길은 10년째 안 가던 길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사는 내가 사는 지역을 지도로 볼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도로 한번 네이버 지도에 내 주소를 치고 거기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을 한번 가보세요. 그려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런 걸 느낄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가는 길이 최단길로 갔던 거구나. 아니면 조금, 다른 조금 돌아서 가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가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상점도 많아서 이쪽을 돌아서 뭐 살도 사고 뭐도 보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쪽 길이 조금 돌아서 가지만 길이 환하고 밝고 깨끗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주 동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는 이유가 있어야지, 이게. 한번 그려보시고, 반대로 내가 지도를 크게 보면, 아,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이런 골목 길이 굉장히 많았구나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10년째 살면서 이런 길이 있었어? 생전 가보지 못해 이런 길이 있어? 이라는 거를 아무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동인구가 많고 그 지하철역 이용하는 많고 그 지역에 사람이 많더라도 그 지역 그 길을 내 건물은 주 동선 라인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지역의 트래픽은 굉장히 높은데 그 트래픽만 보고 내가 건물을 결정했는데 막상 내 건물은 사람이 오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건물 투자해서 진짜 많거든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잖아요. 건물을 저희가 컨설팅 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 내 건물, 내가 매수하려는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한번 봐주세요라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건물의 디테일한 거를 보기 전에 입지와 주동선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홍대도 엄청 사람 많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대라는 그 입지적인 측면만 가지고 내 건물 좋을 거라고 샀는데 이 건물은 전혀 사람이 가지 않는 거지. 한 명도 가지 않는 곳.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건물에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발로 받아가지고 또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실제로 임대차비도 높게 나타날 수가 없겠죠. 사람이 오지가 않는데, 뭐, 임차인 장사도 제대로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임대차비를 높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런 단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투자할 때는 무조건 입지를 보는데, 그 입지에서도 그 주동선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주동선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어플이라든지 인터넷을 보고 해서 확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가봤을 때 사람들이 왜 여기를 올 수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패스가 돼야 다음 부분까지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를 꼭 검토를 해보시고 건물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